교수님, 전 한국이 대만의 건축 기술을 따라오려면 멀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대만에 사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교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나라가 최고이며 한국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녀가 갑자기 한국으로 떠났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한국행 비행기를 탔는지 오늘의 사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린이에요. 전 어렸을 때부터 대만이 최고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저의 부모님께서는 언제나 저에게 우리의 풍부한 역사와 강한 전통, 그리고 우리 문화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상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삶의 방식과 비교될 수 없다고 믿게 되었어요. 대만 출신이라는 사실이 항상 자랑스러웠어요. 학교에서는 우리나라의 과거 유명한 명소들,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 세워진 놀라운 건축물들에 대해 배웠어요. 저는 세계 최고의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하버드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더욱 유명하게 만들 수 있는 건물들을 설계하는 꿈을 꾸었고, 제가 만든 건물들이 대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두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버드에서 첫 학기를 보낼 때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을 만나는 것이 매우 기대되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대만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다른 나라들, 특히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들이 제 조국의 아름다움과 강함에 결코 필적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종종 스스로에게 대만이 최고고 다른 것은 비교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곤 했어요. 어느 날 건축 수업 시간에 조형 교수님께서 특별한 과제를 주셨어요. 교수님께서는 여러 아시아 국가들의 건축 양식과 건축 기술을 연구하고 비교해 보라는 과제를 내주셨어요. 저는 자신감이 넘쳤고 당연히 제 대만에 관한 보고서가 최고일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몇 문장만 작성했어요. 한국은 너무 작아요. 대만이 가진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며 제 생각을 빠르게 요약하고 넘어갔어요. 수업이 끝난 후에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교수님께서 제 보고서를 보실 때의 진지한 어조가 계속 떠올랐어요. 나중에 교수님께서 따로 불러주시며 미린, 너는 이 나라를 넘어 세계를 생각해야 해요. 다른 문화, 특히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아요. 그들의 건축가들이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으니 반드시 공부해야 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제 머릿속에 메아리 쳤지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한 번도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중요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기숙사 방에서 혼자 앉아 부모님께서 대만에서 보내주신 아름다운 건축물과 축제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배운 모든 것들을 되새기며 작은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한 걸 느꼈어요. 만약 대만만이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다른 곳에 제 생각을 바꿀 만한 독특한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여러 감정이 뒤섞인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누군가 대만의 위대함을 의심할 수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났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책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들을 직접 체험하며 더 많이 배워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창밖을 보며 익숙한 세상 너머를 탐험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꼈어요. 여행하며 배우고 조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특성들이 정말로 한국에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자 했어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지만 변화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다른 문화를 잇는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더 나은 건축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근거리는 심장과 질문으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저는 세상에 대해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여정의 첫 걸음을 내딛었어요. 교수님 조영께서 하신 말씀은 자신의 경계를 넘어 다른 문화를 배워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 레베카에게 전화를 하기로 했어요. 레베카는 미국인 학생으로 서울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6개월 동안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전에 그녀가 한국의 다채로운 거리, 맛있는 음식, 인상적인 건물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 것이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레베카의 번호를 눌렀고 답신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밝고 경쾌한 그녀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려오자 저는 작은 희망의 불꽃을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레베카.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물론이죠, 미린 씨.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저는 수업 후 혼란스러웠던 마음과 직접 한국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설명했어요. 레베카의 대답은 격려로 가득했어요. 미린 씨, 한국은 정말 놀라운 곳이에요. 지금껏 본 적 없는 멋진 것들이 가득할 거예요. 우리의 대화가 끝난 후 저는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 동안 한국에 대해 조사하며 서울의 번화한 거리, 높은 마천루 고궁들의 사진을 보았어요. 그 사진들은 너무 생생해서 마치 제가 이미 그곳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변화할 준비가 되었다고 결심했어요. 평생 좁은 시각에 머물러 있던 저를 깨고 싶었어요. 설레는 마음과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짐을 쌌어요. 제가 알고 있던 안전하고 익숙한 대만의 세계를 떠나 전혀 새로운 것을 탐험하려고 했어요. 제 일기장에도 오늘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뎠어요. 한국에 대한 진실을 발견할 준비가 되었어요. 라고 적었어요. 출발하는 날 저는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했어요. 아버지 리온과 어머니 메이린께서는 따뜻하지만 걱정스러운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오래전부터 익숙한 사고방식에 머물러 계시던 그분들 눈에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부모님께 많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약속드렸어요. 비록 부모님께서 제 결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그분들이 저의 용감한 발걸음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할 때 제 마음은 두려움과 흥분이 뒤섞인 채 가득 찼어요. 한국에서의 첫 순간들이 어떨지 궁금했어요. 친근한 얼굴들이 가득한 번화한 거리를 보게 될까요? 군침 도는 음식을 맛보게 될까요? 이런 생각들이 다채로운 불꽃처럼 제 머릿속에서 터졌어요. 비행은 길게 느껴졌지만 이 여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계속 상기시켰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도시와 사람들, 그리고 저를 기다리는 모험들을 상상했어요. 비행기가 이동할 때마다 제가 한 번도 몰랐던 세계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한국의 유명한 명소들을 보고 그곳의 사람들을 만나는 날이 기다려졌어요. 마침내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한국의 현대 건물과 푸른 녹지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제 심장은 두근거렸어요. 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렸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랐어요. 모든 것이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바닥은 반짝였고 안내 표지판은 명확하며 사람들은 빠르고 예의 바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온갖 가족, 비즈니스맨, 전 세계에서 온 여행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공항은 에너지와 질서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치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들어선 느낌이었고 그곳은 저에게 놀라운 것들을 가르쳐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곧 저는 레베카와 만났어요. 레베카는 도착 게이트에서 큰 미소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미린 씨. 라고 따뜻하게 말해주셨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설렘이 반짝였고 친근한 말투 덕분에 저는 금세 편안함을 느꼈어요.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분주한 공항 밖으로 저를 이끌어 서울의 상쾌한 공기로 나갔어요. 서늘한 바람과 맑은 하늘이 훌륭한 환영 인사를 해주었어요. 레베카는 서울의 간단한 지리와 지하철 및 버스를 이용해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셔틀버스를 타고 서울 중심가 근처의 호텔로 향했어요. 셔틀버스가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우뚝 솟은 건물들과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도시는 생동감 있는 움직임과 다채로운 색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화려한 네온사인, 분주한 교차로, 간식을 파는 노점상이 보였어요. 모든 것이 제가 집에서 보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마치 과거와 현대가 나란히 공존하는 곳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레베카와 저는 곧 호텔에 도착했어요. 호텔 건물 자체가 큰 유리창과 매끄럽고 반짝이는 외관을 가진 현대적인 걸작이었어요. 대만에서 책으로 보았던 전통 건축물들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이는 한국이 제공하는 기술과 문화의 조화를 상징하는 인상적인 모습이었어요. 객실에 자리 잡은 후 레베카와 저는 동네를 한 바퀴 둘러보기로 했어요. 넓고 깨끗한 거리에는 나무와 현대 미술 조각상이 늘어서 있었어요.
도시의 구석구석이 계획적이고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가족들은 하루를 만끽하며 산책하고 있었어요. 평화로우면서도 활기찬 분위기가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어 이곳에 온 것이 매우 기뻤어요. 높은 건물들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채우고 있었고 그중 하나는 유명한 롯데타워였어요. 롯데타워는 하늘 높이 솟아 구름에 닿을 듯 했어요. 위를 올려다보며 설렘이 밀려왔어요. 레베카는 그 타워가 지진과 강풍을 견딜 수 있도록 강력한 기술로 지어졌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아름답고 안전한 건물을 만드는데 정말 앞서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엔지니어들과 건축가들이 힘을 합쳐 이런 경이로운 건축물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도심 근처의 작은 공원을 방문했어요. 그 공원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으며 부드러운 불빛과 잔잔한 대화 소리가 감돌고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그 풍경을 천천히 감상했어요. 현대적인 고층 건물과 평화로운 자연이 어우러진 모습은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특별한 장면이었어요. 저는 한국이 현대적인 발전과 자연, 전통을 존중하는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저는 하루 동안의 모든 순간들을 되새겼어요. 공항부터 서울의 거리까지 모든 경험이 제게 새로운 이해를 안겨주었어요. 저는 한국이 단순히 옛날 이야기나 작은 아이디어의 나라가 아니라 에너지와 혁신 그리고 따뜻함이 넘치는 곳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준비가 되었고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느꼈어요. 다음 날이 어떤 놀라움을 가져다 줄지 기대하며 저는 잠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일찍 일어났어요. 서울의 삶을 가까이에서 느껴보고자 더 많은 곳을 탐험할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레베카와 저는 유명한 명소들을 방문하고 분주한 거리들을 둘러보며 하루를 시작하기로 계획했어요. 호텔 근처의 아늑한 카페에서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한 후 저희는 도보로 나섰어요. 도시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듯 했어요. 저는 거리 표지판의 밝은 색깔과 넓은 도로를 따라 가지런히 늘어선 건물들을 눈여겨봤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걷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웃음소리와 부드러운 교통소음이 어우러져 기분 좋은 분위기를 자아내어 저를 미소 짓게 했어요. 저희의 첫 번째 목적지는 도심에 위치한 역사적인 궁궐이었어요. 궁궐에 다가가자 오래된 성벽과 옛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아름다운 지붕들이 보였어요. 궁궐 부지는 넓었고 꽃이 만발한 정원과 가지런히 다듬어진 나무들이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시간 속으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오래된 궁궐과 그 주변의 현대 도시가 어우러진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이는 서울이 역사와 현대가 나란히 공존하는 곳임을 보여주었어요. 레베카께서 궁궐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전해주셨어요. 이곳은 수백 년 동안 존재해 왔어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한국의 풍부한 역사를 대표하죠.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지붕의 우아한 곡선, 성벽의 섬세한 석조 작업, 하늘을 반사하는 평화로운 연못 등 모든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바라보며 경외심을 느꼈어요. 궁궐 방문 후 저희는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타는 것 자체가 하나의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열차는 현대적이고 조용하며 정시 운행되어 모든 것이 깨끗한 모습에 놀랐어요. 창밖으로 도시가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레베카께서 각기 다른 특색을 가진 동네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보세요, 미린 씨. 이곳의 각 지역은 사람들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다음 목적지는 서울의 유명한 쇼핑 지구 중 하나였어요. 거리는 세련된 상점들과 다채로운 광고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곳곳에서 부드럽게 흘러나오는 음악과 길거리 음식의 유혹적인 향기가 공기를 채웠어요. 저는 도시의 에너지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젊은이들이 웃고 사진을 찍으며 인생을 즐기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길가의 작은 가판대에 들러 현지 간식인 떡을 맛보았는데 그 떡은 정말 맛있었어요. 대만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맛이었고 한 입 한 입이 너무 좋았어요. 오후 늦게 저희는 현대 미술 갤러리를 방문했어요.
갤러리 건물 자체가 깔끔한 성과 큰 창문으로 자연광이 가득 들어오는 하나의 예술작품 같았어요. 내부에는 생동감 넘치고 활기찬 그림들과 조각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서울의 분주한 시장, 조용한 공원, 그리고 빛나는 야경을 포착한 일련의 사진들을 오랫동안 감상했어요. 각 사진은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고 마치 예술이 저에게 직접 말을 걸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세세한 아름다움을 보도록 초대하는 듯 했어요. 하루가 저물 무렵 저는 여러 감정이 뒤섞인 채 마음이 가득 찼어요. 제가 본 모든 것들이 기쁘고 영감을 주었어요. 저는 한국이 대만과 비교해 작은 나라가 아니라 깊은 역사와 밝은 혁신, 그리고 사람들의 에너지로 뛰는 심장을 가진 땅임을 깨달았어요. 레베카와 함께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제 옛 생각들이 서서히 변해감을 느꼈어요. 이전의 믿음들이 집에서 듣고 본 것에 근거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이제 서울의 생기 넘치는 거리를 걸으며 모든 문화가 나름의 아름다움과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배우고 있었어요. 저는 열린 마음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탐험하고 배우며 성장하기로 스스로 다짐했어요. 다음 날, 레베카와 저는 KTX 고속열차를 타고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향했어요. 열차에 앉자마자 흥분된 기분이 밀려왔어요. 열차는 부드럽고 빠르며 매우 현대적이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시골 풍경을 보며 푸른 들판, 작은 마을들, 그리고 멀리서 반짝이는 바다를 보니 마치 움직이는 모험 속에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부산에서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지 기다려지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부산에 도착하자 저는 열차에서 내리며 시원한 바람과 짠내 섞인 공기를 느꼈어요. 부산이 해안도시임이 바로 느껴졌고 반짝이는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서울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어요. 바닷가 파도가 해안에 부드럽게 밀려오고 사람들은 보다 여유로운 속도로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레베카께서 저를 LCT 타워라고 불리는 유명한 장소로 데려다 주셨어요. 그곳에 다가가자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솟은 타워는 현대적인 디자인이 햇빛에 반짝이며 마치 바다와 하늘을 잇는 다리처럼 보였어요. 이 타워는 첨단 기술로 강한 해풍과 폭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지어졌다고 들었어요. 레베카께서 엔지니어들이 특별한 설계 방식을 사용해 건물을 보호했다고 설명해 주실 때 바쁘게 일하는 근로자들과 뛰어난 건축가들이 함께 협력하며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어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저는 숨을 삼키며 감탄했어요. 눈앞에 펼쳐진 부산의 풍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물가에는 어부들이 일하고 시장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가족들은 해변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타워에서 시간을 보낸 후 레베카와 저는 부산의 분주한 거리를 걸어 다녔어요. 우리는 돼지국밥으로 유명한 작은 식당에 들렀어요. 낮은 탁자에 앉아 셰프께서 제 앞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허브와 향신료가 어우러진 국물의 향이 군침을 돌게 했어요. 한 숟가락 떠먹어 보니 몸 안에 따스함이 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부산의 음식은 서울에서 본 건축물과 예술작품처럼 정성과 열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레베카와 저는 해변을 따라 걸었어요. 하늘은 부드러운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었고 파도는 해안으로 부드럽게 밀려왔어요. 시원한 모래 위를 걸으며 바다의 잔잔한 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물가에 놓인 벤치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자 평화로운 기분이 밀려왔어요. 그 순간 저는 부산만의 마법을 진정으로 느꼈어요. 이곳은 현대 기술과 자연이 만나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열정과 소박함으로 살아가는 도시였어요. 저녁에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는 길에 저는 부산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고속열차, 우뚝선 랜드마크, 친절한 현지인들, 맛있는 음식, 그리고 숨막히게 아름다운 해변의 모든 것이 생명력과 희망이 가득한 도시의 모습을 그려주었어요. 그날 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보고 옛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에 감사했어요. 제 여정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점점 제 마음속에 소중해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싶어졌어요. 한국을 떠날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여러 감정이 뒤섞인 채로 마음이 복잡했어요. 너무 많은 것을 배웠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동시에 여정이 끝난다는 슬픔도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레베카와 저는 이른 아침에 만났어요. 동이 트기 전 부드러운 분홍빛 하늘 아래에서 함께 한 번 더 조용한 거리를 산책하기로 했어요. 이른 아침에 도시는 평화로워 보였어요. 가게 주인들이 가게를 준비하고 사람들이 일터로 향하면서 삶의 잔잔한 웅성거림이 느껴졌어요. 저는 도시 곳곳에 세심하게 관리된 보도, 깨끗한 공공장소,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에서 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레베카께서 미린 씨,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셨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잠시 멈춰 서서 제가 점점 사랑하게 된 이 도시를 둘러보며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네, 한국은 생명력과 창의성, 따뜻함이 넘치는 곳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대만만이 모든 것을 가진 줄 알았는데, 이제는 모든 나라가 각자 나름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저에게 열린 마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에 저도 미소 지었어요. 저는 가족에게서 배운 옛 믿음에 갇힌 채 한국에 왔었어요. 제 부모님인 리온과 메이린께서는 항상 대만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으셨고 우리 역사와 전통이 최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장소와 나라마다 독특한 매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돌아가면 제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번 경험을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서울의 놀라운 건축물들, 첨단 대중교통,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풍부한 역사를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한국이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 놀라움으로 가득 찬 생기 있는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날, 대만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깊은 희망과 설렘을 느꼈어요. 제 마음은 새로운 꿈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탐험하고 배우며 성장할 거예요. 제 마음과 시야를 열어두면 대만과 한국 두 세계의 장점을 결합하여 제 미래의 건축 경력에 독특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저는 한국을 떠나면서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앞으로도 항상 호기심을 갖고 존중하며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요. 여기서 배운 교훈은 단지 건물이나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과 문화 그리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는 가치에 관한 것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한국이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곳에서 보낸 모든 순간에 감사했어요. 가족과 친구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나누고 한국의 마법을 조금이나마 제 고향에 전할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여정이 영원히 저를 변화시켰음을 깨달았어요. 좁은 시각으로 한국에 도착했던 제가 더 이상 아니었고 저는 성장하여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